Welcome to the NFT.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자, 멋진 음악과 함께 뒤에 배경도 NFT 멋있게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곳은 MKYU 강당입니다. 스튜디오에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NBC NFT 비즈니스 클럽 프로그램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여러분 이렇게 초대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인사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경이고요. 딥리얼님, 이미자님, 김혜진님, 그다음에 바바라의 소산일상님, 최세희님. 소리가 좀 작아요? 네. 소리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연킴님, 김구원님, 기타, 김주님, 미자윤님, 썸머 안녕하세요. 네, 김경희님, 따뜻한 큐레이터님, 멜로디 월드님, 미키정 TV, 메이크메이트, 케빈 킴, 크리스트 알, 훈지, 그다음에 브래드 킴님, 진한, 뮤직쌤, 장비만 프로조사님, 네, 소냐님, 옐로우님, 예, 많은 분들이 고실장님, 윤상걸님, 윤채경님, 예,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요즘에 그 NFT 되게 궁금해하실 겁니다. 근데 아마 그 요즘에 이런 목마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NFT건 메타버스건 개요만 있어요. 개요는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기획되고 운영되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NFT를 발행하고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가본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본 사람들한테 배워야 제대로 NFT인데 초입에서만 얘기하는 느낌이 들어서 아마 여러분들 너무너무 답답해. NFT 제대로 좀 배웠으면 좋겠어. 더군다나 회사를 경영하는 CEO 혹은 C레벨 임원들 그리고 작은 사업을 하시면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하고 싶으신 분들, 특히 또 마케팅에 접목시키고 싶으신 분들, 실제로 프랙티컬하게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목마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1시간 반 정도의 토크와 강연만 들으셔도 충분히 그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림 한 장에 막 785억 원. 트위터에 쓴 글 하나가 35억 원, 심지어 뭐 방귀 소리가 가격이 50만 원. 도대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도대체 이게 뭐야? NFT가 뭐야? 사람들끼리 이런 이야기 하는 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거 NFT로 해. 정말 장난처럼 사람들은 NFT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아주 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그림을 그리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그거 NFT로 해. 누가 옷 잘 입고 나오면 얘기해. 야, 너 그 사진 찍어서 NFT로 해. 누가 그림 잘 그리면 야, 이거 캡처해서 NFT로 올려. 세상에 NFT가 그렇게 간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상 들여다보면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꽤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NFT 투기의 시대는 끝났다. 올해부터는 기업의 시대가 열렸다.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요즘에 NFT는 기업의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죠. 그리고 비즈니스의 툴로 떠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LG생활건강, 기아, 신세계, 하이브, 에버랜드 등 업종을 불문한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NFT 비즈니스를 앞다투어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아마 올해 2022년 12월이 되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2022년은 NFT의 해였다라고 말을 할 텐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추천컨대 올해는 NFT를 반드시 실행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많은 기업들이 뛰어드는 이유는 단순히 NFT가 핫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는 시점에요. 일상의 모든 것이 NFT화 될 것이고 NFT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선점할 골든 티켓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아마 덜컥 겁이 나실 수도 있어요. 야, 남들이 다 하는 NFT 비즈니스 이거 나만 모르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야, 이거 아무리 핫하다고 하지만 NFT 과연 우리 회사 비즈니스에 접목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게 맞을까? 그렇다면 NFT 비즈니스 전문가에게 진짜 노하우를 들을 수 있는 곳은 없을까?
아마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NFT 비즈니스 클럽, 줄여서 NBC입니다. 사실 제가 NFT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벌써 1년여 전부터입니다. NFT에 대해서 공부했거든요. 근데 공부만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NFT는 경험 비즈니스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우리 회사에서 로드맵 만들고 발행해 보고 고객과 소통하고 가장 좋은 멤버십을 만들어 나가고 그 커뮤니티를 관리하고 하는 것까지 몽땅 다 해보지 않는다면 이거는 NFT를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누가 그런 얘기를 장난처럼 해서 웃었어요. 야, 이제 술자리에 가면 다 NFT 얘기만 해. 근데 가상지갑 얻는 사람이 80%야. NFT 얘기하면서 가상지갑 없는 사람이 80%래요. 안 해본 거죠. NFT를 이론만, 그것도 책으로 말하면 원 챕터만 아는 거죠. 자, 기업의 C레벨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종사자, 예술가, 학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리더라면 NFT 비즈니스 영역을 반드시 배우고 체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MBC는요, 국내 최초 비즈니스 관점에서 배우는 교육 과정이고 그리고 실습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NFT는요,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거의 전무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확장을 모색하는 NFT 교육 프로그램은 아마 NBC, MKY에서 이번에 만든 NBC가 국내 최초일 겁니다. 자, NFT를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하려면 이론 수업만 갖고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만약에 저희 MKYU가 제가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NFT를 학생들에게 발행한다라는 건 이거는 주식 발행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NFT가 아트 같지만 사실은 금융 분야입니다. 제대로 경험하고 제대로 공부하고 처음 기획부터 제대로 되어야지 이게 잘 워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NFT는 생생한 케이스 스터디 위주의 이론 수업이 10강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NFT 생태계의 핵심인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NFT까지 직접 발행해보는 100% 참여형 실습 프로그램이 4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총 14강의 커리큘럼으로 구성했습니다. 더불어 이 모든 수업에는 제가 함께합니다. 저는 NFT를 빠삭하게 잘 알아서 옆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잘 몰라서 옆에 있습니다. 전문가분들로부터 우리 여러분, 이 수업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옆에서 계속해서 체크하고 물어보고 이런 뜻에서 다시 얘기해 주세요. 뭐 이런 모더레이터 역할을 제가 도우미 역할, 모더레이터 역할을 옆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NFT 나 잘 모르는데 어떡하지?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NFT가 뭐예요? 라고 묻는 수준인데 이렇게 걱정되는 분들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새로운 방향, 사실은 NFT는 어쩌면 여러분 기업을 다시금 재탄생시킬 수 있을 만큼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MBC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썸네일 영상 하단에 정보란에 올려놓은 MBC 홈페이지 URL 링크로 접속하셔서 신청서를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등록하는 게 아니고요. 신청서를 먼저 접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서가 접수되면 바로 다음날 실무진이 전화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그리고 등록 링크를 드리면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 보다가 나 이 수업 너무너무 궁금한데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밤 11시까지 저희 코치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지금 나가는 거 보이시나요? 010-6558-0783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되고요. 그리고 평일 오전 10시부터 9시까지 전화 상담도 열려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상담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MBC 런칭 라이브 특강은 총 1시간 30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모두의 연구소 최고 비전 책임자이자 IT 융합 전문가인 MBC의 모더레이터로 참여해 주신
정지훈 교수님의 특강에 이어서요. 그리고 2부에서는 저 김미경과 정지훈 교수님 그리고 MBC 실습 과정을 이끌어갈 글로벌 블록체인 전문가 김안토니오 대표님과 함께 심도 깊은 토크를 이어갈 겁니다. 자, 이 토크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질문 시간 있으니까 질문도 해주시고요. 자, 만약에 이거야 NFT 난 지금 시작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신청서 작성해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정지훈 교수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the NFT. 자, 지금부터 정지훈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네, 잘 지냈습니다. 네, 엄청 바쁘시죠? 네. 아무래도 좀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네. 너무 많은 그 일들이 좀 동시에 떨어지다 보니까 바쁘긴 하네요. 요새 그 모든 기업들이 NFT에 대해서 궁금하면 다 정지훈 교수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본다면서요. 와서 도와달라고 하고. 다까지는 아니겠죠. 거의 다. 네네네. 지금 사실 오늘 이 MBC 이 프로그램은 정지훈 교수님과 저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사실은 기업의 CEO 분들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걸 이제 기업에서 NFT를 자기 고객들과 함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발행하고자 할 때 기업이 이게 새로 나온 개념이라 어디 가서 컨설팅을 받으려도 정말 수천만 원이고 네, 그렇죠. 이걸 막 사람을 고용하자니 이것도 엄청난 돈이 들 텐데 근데 돈이 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CEO가 혹은 이 C레벨들이 아니면 임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아티스트들이 이 NFT를 발행하고자 할 때 이 개념을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를 못하면 이게 주식 발행과 비슷해서 큰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좀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네. 아트라든지 네. 아니면은 희소성 관련된 것 쪽으로만 많이 갔는데 네네. 이제는 이제 항상 이 기업의 네. 기술의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은 초기에는 이제 투기적 수요라든지 아니면 투자 개념 이런 걸로도 많이 가다가 네. 조금 지나면은 이게 이제 진짜로 그 위력을 발휘하는 시기에 들어가요. 네. 네. 거의 모든 기술이 그렇게 가는데 NFT 같은 경우 약간 좀 사이클이 좀 짧긴 했어요. 투기 투자 관련된 쪽 부분이 좀 짧긴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되려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업들이 진입하면서 비즈니스에다 이제 접목하는 쪽으로 많이 전환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작년은 이제 이륙하는 시기, 네. 작년에 이륙하는 시기였다 생각하면 되고 원래 보면 항상 이런 사이클을 그리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내려오는 것들이 보이지만 네.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진짜 어디에 써야 될지를 어느 정도 알게 된 다음에 제대로 들어와 가지고 하는 플레이어들이 움직이는 시기라서 올해가 되게 중요한 때가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다녀보면은 제가 아는 사장님 중에서 구두
회사 네네. 사장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자기 고객들이 꽤 돼요. 한 네네네. 전국에 한 만 몇천 명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과 함께 멤버십을 강화하기 위한 NFT를 발행하고 싶은데 네네. 막상 NFT 씬에 들어가 보면은 막 40만 원에 발행한 NFT가 막 뭐 몇천만 원을 간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기업에서 활용할 수 없는 그렇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네. 이게 바로 이런 투기 시대가 끝났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근데 이게 항상 보면은 계속 반복됐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에도 처음에 닷컴으로 몽땅 다 된다 그래가지고 주가 엄청나게 뛰었다가 그렇죠. 확 떨어졌지만 결국엔 네. 어떻게 됐냐면은 그 떨어진 이후에 네. 진짜 괜찮은 닷컴 기업들이 나와서 그게 이제 구글이 되고 아마존이 되고 이런 네.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2017년 기억하실 거예요. 2017년에 우리 코인 광풍 일었었던 기억 나시죠? 네, 네. 예, 그때도 ICO 한다고 해서 전부 다 뭐 이렇게 뭐 돈만 투자하면 엄청나게 벌 수 있는 것 같이 그랬었는데 네. 그게 한 1년 정도 간 다음에 2018년에 확 꺼지죠.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없어졌냐? 아니죠. 왜냐하면 그때 있었던 프로젝트들 중에 정말 빛을 발하는 것들이 나오면서 맞아요. 예, 그러면서 지금의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네, 네. 지금 NFT 똑같은 것 같아요. 일부 사람들은 이제 한참 잘 나갈 때보다 이게 좀 이제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으니까 아 이게 뭐야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언제나 진짜 본편은 그 다음에 시작을 하죠. 지금 딱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진짜 보편의 진짜 NFT는 이제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부터.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정말 많은 기업들이 저도 어제 찾아봤더니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NFT 프로젝트를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보편화된 NFT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올해라면 내년 후년 하면서 우리가 벤치마킹 수 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네요. 프로젝트. 이제 진짜 많이 나올 거예요. 네네. 자 이걸 시작하고자 하는 각 기업들이 많습니다. 뭐 네네. 작은 뭐 아까 말씀드린 구두 회사 사장님도 그렇고 저 아는 사장님은 잡지 회사를 되게 크게 하세요. 네네네. NFT 당연히 하고 싶어하죠. 네. 그리고 또 갤러리를 크게 하시는 사장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다양한 분야의 모든 분들 아니면 아티스트 판권을 많이 갖고 있는 아티스트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NFT를 하고 싶은데 근데 NFT 전문가가 무지 드물죠 우리나라에 현재 지금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니까요. 네, 아무래도 이게 그 기껏해야 작년 하반기부터 네. 전 세계적으로 떠오른 거고 우리가 이제 BAYC 그 원숭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원숭이도 작년 한 4월달에 시작한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한이 짧으니까 사실은 이걸 제대로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숫자도 적겠죠. 네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만 놀랍게도 또 그 짧은 사이에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이 또 발견되고 있기도 해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버무려 가지고 만들면 엄청 좋은 어떤 프로젝트들이 될 것 같아요. 네. 최근 뉴스에 보니까 NFT의 진출 소식이 많아요. 기업들이 그 중에서도 네. 에버랜드에서 발행한 튤립 NFT가 15초 만에 완판됐다. 네네네. 이거 뭐죠? 이게 에버랜드가 튤립 축제 원래 유명하잖아요. 튤립 축제. 네, 그래서 이게 30주년 기념으로 발매를 했었던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그 에버랜드 캐릭터 그 튤립 캐릭터를 이용을 해서 11종을 발매를 했고 330개.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한 30개 정도씩 발행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기프트 카드 같은 것도 결합되고 다양한 이벤트 형식으로 발매를 한 거고요. 이런 경우는 일단 숫자도 많지 않았고 네. 전체가 한 330개밖에 안 되니까 수도 적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념 주화 같은 느낌이 좀 일부 있죠. 예, 그래서 이게 거의 모든 종류의 NFT가 똑같은 형식, 그 형태나 똑같은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하게 돼 있는데 에버랜드 튤립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30주년 기념 주화 같은 것들을 옛날 같았으면 네네. 기념 주화를 발매할 거를 그랬겠지. 주화겠지. NFT를, 예, 그런 느낌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 요즘에 그 BTS 소속사 하이브도 NFT에 뛰어들어서 큰 이슈가 되잖아요. 네네네. 뭐 하이브뿐만 아니라 네. 이제 K-팝이라든지 또는 아티스트들하고 결합된 NFT 프로젝트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네. 뭐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들은 굉장히 많고요. 아. 네, 왜냐하면은 이제 팬덤하고 네. 그다음에 이걸 투자하는 사람들하고는 또 되게 결이 달라서 그것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해요. 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팬들이 결합해서 이런 어떤 그 스타들 그리고 우리들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낼 수만 네. 있다면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그 팬들의 그 서포트만 받는 것을 넘어선 새로운 창조나 창작을 해볼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다들 관심을 가지고서 뜯어보고 있죠. 제가 어제 기사 봤어요. 큐브 엔터테인먼트? 네.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아예 게임 회사와 함께 뭐 이렇게 해갖고 또 NFT 발행에 대해서
기사 그렇죠. 나오고. 그러니까 요즘에 연예인에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NFT에 대해서 다 공부 시작하셔서 아 요번에 우리 이 과정에 엔터테인먼트 회사 사장님도 몇 분 오세요. 네네네네. 그래서 우리 서로 프로젝트 하면서 배울 게 되게 많을 것 네네. 같아요. 이게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접근 네.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서 전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이해하고 아 네. 우리한테 맞는 건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구나를 알고서 뭔가를 해야지 그냥 A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성공을 했대. 그래가지고 그거 따라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칩니다. 네. 진짜 잘못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지금 이제 댓글에서도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이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MBC 과정은요 원래 기업의 리더, NFT 담당자 그리고 기업의 오너 혹은 뭐 기업의 사장님들 이런 분들이 NFT를 발행해서 끝까지 운영하고 관리를 해야 될 그러니까 로드맵 100서까지 만들면서 이거를 해야 될 그런 비즈니스 리더들 NFT를 발행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된 딱 한 200분 정도만 함께 모여서 공부를 하고자 만든 NFT 과정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MKY에서 하는 학생들이 듣는 개인을 위해서 내가 NFT 투자할래, 내가 NFT 하나 그냥 오픈시에다가 하나 내볼래 하는 게 아니라 기업적 차원에서 NFT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과정 나한테 해당 없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강의로 들으세요. 오늘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공부가 많이 되실 테니까 그냥 들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 강의를 들으시다가 나는 기업의 리더야. 아니 우리 회사에도 이거 하면 좋겠어. 뭐 이렇게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등록도 하시고 참여하셔서 멤버가 돼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자영업자, 소기업 대표 너무나 중요하고 좋고요. 자, 이 얘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저 이거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SK 스퀘어에서 10대 대기업 최초로 암호화폐를 발행했어요. 이거 아니 아직 한 건 아니고요. 한 거 아니에요? 할 네, 거예요? 계획을 가지고 있죠. 올해 말에 사실 제가 이거 너무 좀 많이 알고 있는 거라서 새 나가면 안 되는 게 많아가지고 아니 이거 발행할 거라고. 네, 할 거라는 할 얘기입니다. 거라고? 할 거라는 얘기고요. 예, 계획을 발표를 한 거고 네.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발매를 할 것 같아요. 암호화폐를 대기업이 네, 그럴 것 같은데 SK는 이제 텔레콤이 분사해서 만들어진 곳이고 네. 투자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암호화폐보다 훨씬 안정적이면서도 이제 기업의 비즈니스하고 직접 밀접하게 연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디자인이 되고 있다.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있지만 이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것도 많아갖고. 그렇겠네요. 네. 이거 왜냐하면 근데 이게 중요한 건 그러니까 지금까지 암호화폐를 각 기업이 마일리지나 코인 형태로 쓰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왜 네네.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는 거지? OK 캐시백 막 이런 거 말이에요. 네네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대한항공 마일리지 이런 식으로 마일리지나 막 이런 거를 쓰고 있었는데 그걸 암호화폐로 전환하고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화폐로 유통이 된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그만 네. 기업들 하고 싶은데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네네네. SK가 하면 다 따라할 것 같지 않아요? 사실 이게 이제 규제 부분도 있고 여러 네, 가지가 맞아요. 있기 때문에 어. 뒤따라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앞에서 어떻게 하나 보고 그다음에 뒤따라 할 것들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럼 SK 스퀘어가 어떡하나 가만히 지켜봐야 되겠다. 그렇죠? 네네. 예. 일단 그 과정 속에 네. 생각보다 검토하고 그다음에 고려해야 될 내용들이 예상보다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그럴 것 것들을 같아요. 하나하나 해치고 나갈 테니까 대기업들은 또 법적인 문제나 여러 것들 되게 민감하게 보거든요. 예, 그런 것들 다 이제 클리어 시키면서 될 테니까 그런 걸 보면 이제 길을 뚫어놨으니까 딴 데도 비슷하게 하겠다는 생각하는 것들 많이 늘어나겠죠. SK 스퀘어 샘플을 우리가 공부하면 되겠네요. 케이스 스터디 하면은 좋겠네요. 네, 좋아요. 자, 그래서 근데 뉴스에 접하는 대다수의 사례가 그 기업들이 NFT를 주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는 무진장 많아요. 이번에 뭐 LG 생활건강도 네네네. 그렇고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마케팅 수단 외에 NFT로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 어떤 것들이 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마케팅 수단부터 떠오르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일 먼저 1순위로 네. 뉴스라도 이제 PR 밸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시작을 하는데 네. 제가 이제 이 NFT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이제 파퓰러해지기 시작한 게 대략 한 작년 하반기 그 중에서도 한 8, 9월 넘어가면서부터였거든요. 맞아요. 국내 이제 프로젝트들도 한 9월, 10월 달 정도부터라고 생각을 하면은 한 지금 뭐 기껏해야 4월이니까 6개월 정도 지난 거예요. 네네. 5개월에서 6개월. 지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이에만 파악되는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거 기획할 때는 발견한 게 한 5가지 정도 유형이었는데 맞아. 그 사이에 7개 정도로 늘어났고 비즈니스 유형이 네네네. 모델. 앞으로- 설명해 주세요.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네, 이 내용은 아마도 저희 제 첫 강의 때 엄청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라 네, 그냥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일단은 마켓플레이스 유형이 제일 먼저 뜨는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우리 닷컴 버블 때 전작 그 상거래라든지 이럴 때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네. 이거부터 오픈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유명해진 거는 프로필 픽처를 자꾸 바꾸죠. 이런 걸 PFP 프로젝트라고 PFP. 그러는데 네, 원숭이를 하기도 하고 도트로 돼 있는 걸 하기도 하고 네, 예, 이런 그 자랑하는 그런 종류들도 많이 보이죠. 이게 가격이 막 그 네, 막 엄청 뛰고 비싸게 그랬잖아요. 됐다. 뭐 이런 건 희귀한 거 이런 거 갖고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유형이 또 이제 화제가 많이 됐었고 그 다음에 게임 쪽에서 네. 플레이 투 원이라고 부르죠. 오케이. 게임하면서 토큰을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토큰과 NFT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가거든요. 예. 예, 그런 방식에서 또 굉장히 유명한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네. 그리고 가상 부동산 포함해가지고 가상 자산들 자산을 어떻게 획득하고 유통하고 이런 파트 네. 요것도 굉장히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 들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 거는 대형 컨텐츠를 제작위원회처럼 하는 티켓으로 NFT를 쓰는 케이스도 나오고 있어요. 아 그거 뭐예요? 뭐 예를 들어 3년 동안 MMORPG를 우리가 나눠서 같이 만들어 보자. 이제 이런 거 이런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십시일반 투자 스타일이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 같은 나이대의 그 남성들이 옛날부터 MMORPG 게임 많이 했거든요. 네네네. 리니지니 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우리의 로망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로망이 뭐냐면 네. 내가 한번 MMORPG 만들고 싶다.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 로망이에요? 예, 이제 그 비슷한 거를 실제로 막 진행하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요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일종의 제작위원회. 이제 이런 방식이 옛날에 제작위원회. 애니메이션 같은 거 제작위원회 할 때랑 비슷해서 오케이. 예, 그런 것들도 있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웹3라는 얘기 많이 들으실 텐데 네네네. 일종의 웹의 그 다음 진화 버전이라고 본다면 이게 웹3 형식으로 넘어갔을 때 그걸 구성하기 위한 인프라 같은 것들이 NFT와 결합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들도 있어요. 이런 종류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가장 각광받고 있는 건 아무래도 커뮤니티 기반. 오케이. 커뮤니티 기반으로 해서 기업의 생태계, 기업들도 커뮤니티를 갖고 싶어하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런 갖기 쉽지 않죠. 되게 쉽지가 않죠. 그걸 어떻게 빌드업 해가지고 아하. 매니지할 것인가? 이렇게 한 7가지 정도가 지금 현재 가장 파악되는 종류들이고 물론 이제 아트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비즈니스 관련된 것들, 비즈니스 모델 중심으로 보는 거니까 지금 현재는 한 요 정도 그 확인이 되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더 나올 것 같아요. 더 나오겠죠. 네. 요즘에 해외도 보면은 NFT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정말 스마트한 사람들이 머리를 쓰면서 너무 기상천외한 NFT 프로젝트를 막 만들어내더라고요. 네네네네. 막 가지고 여기서 정말 딱 보기만 해도 저는 제일 관심 있는 게 저는 커뮤니티. 그렇겠죠. 저는 당연히 네네. 커뮤니티와 네. P2E 게임 쪽, 네네. P2E를 교육 쪽에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 저 두 사이에서 NFT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그리고 가상부동산, 메타버스까지 연결되는 거 저는 3가지 정도를 엮어서 네네. NFT를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네요. 그러니까 정말 왜 고객 특히 이제 커뮤니티 얘기를 조금 하면 많은 그 기업들이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마케팅이고 지속 가능한 나의 고객과의 관계를 NFT를 잘 만들어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네네네. NFT가 멤버십을 잘 유지하고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이런 거를 제대로 만들자고 옛날 같았으면은 기업들이 플랫폼을 직접 만들고 막 이래야 되는데 네네네. 근데 그런 식으로 하자고 그러면 너무 어렵죠. 음. 너무 어려운데
NFT 같은 경우에는 이걸 활용을 해서 쓸 수 있는 연결 가능한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플랫폼은 그냥 뭐 그대로 만들지 않더라도 네네. 기존에 있었던 기술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커뮤니티를 구성도 하고 관리도 해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조직으로 얘기를 할 때는 다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다오, 예, 네. 그런 거하고도 이제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 그 NFT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블록체인 생태계, NFT 생태계 막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 다 필요 없고 결국 커뮤니티야 막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가 네. 전부 투자하는 사람들이고 투자해가지고 돈 버는 거와 관련된 것들 우리 지금 이 NFT 가격 안 오르면 안 되는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그거를 올리기 위한 것들만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가 무리도 많이 해요. 그렇죠. 완전 투기 결국에는 커뮤니티면. 결국에는 그렇게 했다가 망하는 것도 많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만약에 우리 커뮤니티가 주로 기업 마케터들이 많이 모여 있어. 그리고 마케팅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교류를 하고 오케이. 그다음에 이거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돼 있으면 그 NFT 프로젝트는 그런 성격에 맞게 진화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에 합의하는 사람들끼리의 그렇죠. 멤버십으로 네, 그렇죠. 진화하겠죠. 그리고 또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또 기업들이 거기에 요청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파이가 점점 커지죠. 파이가 그러니까 이런 커지죠. 식으로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성격이 규정이 되고 그 성격에 따라 가지고 전략이 달라지는 거지. 그게 뭐 이렇게 딱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하.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는 원리를 알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만약에 우리가 작가야. 네네. 작가들의 그 커뮤니티가 있어. 네네. 커뮤니티에 1,000명이 있어. 네네. 근데 그 1,000명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같이 합의하는 거에 대한 NFT를 발행을 했어. 네네네. 그리고 그 작가들의 멤버십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층위 설계를 통해서 네. 계속해서 로드맵을 만들면서 네네. 그 커뮤니티 파워를 계속 키워나가고 네. 이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 NFT에서 진짜 중요한 컨텐츠가 커뮤니티로부터 나오고 그 파워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 작가들로 모여 있게 되면 당연히 크리에이터라든지 그렇죠.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직접 하든지 아니면 커뮤니티에서 하든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운영진이 하더라도 결국엔 커뮤니티가 서포트를 해주지 않으면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가 어떻게 결성되느냐에 따라서 거의 모든 게 결정된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저희 이번에 NFT 비즈니스 클럽 이제 일명 NBC잖아요. 네네. 여기에서는 이번에 한 250분 정도를 모집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사실 제가 50명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50명은 또 너무 작아요. 파워가 없어. 네네네. 그래도 250명 정도면은 이번에 이미 등록하신 분들 보면은 작곡가도 계시고요. 유명한 작곡가. 네네, 그렇죠. 네, 그죠. 네. 그다음에 그림하는 아티스트, 뭐 잡지사 사장님, 이미 뭐 파워가 상당히 있으신 분들이 많죠. 네, 꽤 유명하신 분들이 네네. 이미 뭐 가수도 오셨어요. 얼마 전에 어제는 네네네. 많이 오셨는데 그분들 250명이 각자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250명이 하나의 커뮤니티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네네.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 내에서 우리의 나중에 멤버십으로 NFT도 발행하게 되고. 그렇죠. 근데 저는 네. 무엇보다 좋은 게 250명이 다 상황이 다르니까 각자의 NFT 프로젝트를 기획서를 가지고 네네. 서로 스터디를 하면 엄청 공부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뭐 기획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뭉쳐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공통 분모도 찾아보고 그래서 4주간 후반부에 있는 4주간의 실습 과정이 사실은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같이 무엇을 만들 것인가도 고민도 하고 네. 그리고 그거에 맞는 경우에 따라서 토큰 발행도 하고 어허. 예 그리고 그거에 더해 가지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다 진행하는.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것만으로 또 하나의 BAYC가 혹시나 탄생할 수도 있다. 대박. 예, 알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이. 누가 와라. 만약에 250 그만큼 명으로 시작해서. 뛰어나고 좋은 분들이 모였다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도. 네네네. 정말. 그래서 우리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건 제가 이런 거잖아요. 그냥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론을 갖고 실제로 250명이 동시에 아이디어를 내서 NFT를 발행도 해보고 네네네. 참여하면서
거기서 인사이트를 자기 사업에 적용해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공동으로 하는 작업들을 네. 참여를 해 나가면서 해본 사람은 오케이.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레시피를 주고 나서 이 레시피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거는 그 레시피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맞아. 예, 그런데 교수님이 싫어하죠, 그런 거. 이런 원리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은 각 기업마다 각 사람마다 상황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르죠. 다 예, 다르죠. 가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 종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 아주 궁금하실 텐데요. 실제 기업들이 NFT 비즈니스를 어떻게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지 그 성공 사례가 되게 궁금해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지훈 교수님이 라이브 특강 여러분 참석자분들을 위해서 비즈니스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NFT 프로젝트 7개 그 케이스를 여러분 알려드리는 특강을 준비했다고 하시니까요. 잠시 무대 정비하는 동안 딱 몇 초 광고 보시고 바로 정지훈 교수님의 특강 비즈니스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NFT 프로젝트 7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시현입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 7이라고 해서 제가 또 세븐테크라는 것도 했었고 그다음에 7이 또 럭키의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 한 7개 정도를 소개를 좀 할까 하고요. 물론 이제 저희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조금 다른 종류의 맥락의 강의를 하겠지만 일단 이런 종류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거에 초점을 많이 맞춰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걸 빼놓고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BAYC 최근에 시드 투자로 수천억 투자를 받았죠. 예, 이게 이제 약자죠. 이렇게 약자가 돼 있어. Bored Ape Yacht Club. 그래서 지루한 표정이잖아요. 다들 뭔가 좀 재밌는 거 찾는 지루한 표정의 원숭이들이고 그 다음에 요트 클럽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출발을 한 건데 이게 몇억 원씩 하는 가치가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가지고 워낙 큰 돈을 투자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NFT 프로젝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대명사가 됐어요.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시간이 길게 됐던 건 아닙니다. 2021년 이제 봄에 출발했던 프로젝트고요. 그럼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스페셜하게 만들었나? 아무리 우리가 이제 다양한 거 7개를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 이거에 대한 것들을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그냥 희소해서가 아니고 크립토펑크 이런 건 희소해서 그랬거든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잡지입니다. 롤링스톤이라고 하는 이제 음악 잡지인데 여기에서 이 원숭이들을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2차 창작에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원래 이제 BAYC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비즈니스를 다시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풀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나고 똑똑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 있기만 하면 별의별 게 다 나타날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선하고 독특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이런 그 잡지의 어떤 표지 같은 걸로 시작을 했지만 조금 지나면은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나오고 게임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 오프라인 파티도 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특히 기업이 진입을 하면서 이 BAYC가 유명해진 사건이 바로 아디다스의 이제 BAYC 프로젝트였는데요. 이 BAYC의
저 원숭이 저 파란 원숭이를 아디다스가 산 거예요. 아디다스가 샀으면은 이거를 활용을 해서 당연하게도 이제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를 개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트레이닝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컨셉을 맞춰서 NFT도 발행을 하고 실제 제품도 발행하는 아주 멋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자체가 또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드문 시도였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BAYC의 가치가 점점 더 오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BAYC가 우리가 이제 7가지 제일 중요한 프로젝트를 얘기할 때 이제 1번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종류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BAYC 말고 또 전통적인 것 중에서 꼭 저는 이제 마켓플레이스 모델, 제가 7가지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말씀드릴 때 마켓플레이스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원래 근데 마켓플레이스 제일 쉬워요. 제일 쉽다는 게 우리 그 인터넷 시대에도 전자상거래를 대한민국 대기업들 중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안 만든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이 했어요. 다 어떻게 됐죠? 깡그리 망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망하고 몇 개만 살아남았어요. 그렇다는 것은 마켓플레이스의 특성상 몇 개 정도만 잘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잘 되는 곳들의 레시피, 진짜 잘하는 마켓플레이스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오픈시라고 NFT 제일 많이 사고 팔고 하는 그거가 제일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오픈시가 훌륭하게 지금 많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 NBA 탑샷이라고 오늘날의 이런 마켓플레이스 모델을 처음 만들게 한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제 NBA가 원래 이걸 만들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왜 만들었었냐 하면은 2020년 들어가가지고 코로나를 우리가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그럼 NBA 같은 데는 어떻게 돼요? NBA 같은 데는 당연하게 경기를 못 여니까 돈을 벌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들이 데펄랩스라고 크립토키티라고 하는 그 전에 이 NFT 게임을 만들었던 회사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지? 뒤져보니까 동영상 자산은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1년에도 경기를 못 열게 생겼으니까 이 친구들한테 동영상 자산을 가지고서도 혹시 NFT를 이용을 해서 뭔가 좀 잘해볼 수 있겠냐라고 하는 이런 그걸 던지게 되고 그들이 이제 이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이 화면을 보시면은 NBA 탑샷의 팩들도 만들고 이렇게 스포츠 카드 팩 같은 느낌으로 동영상을 깐다, 이렇게 까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어떤 그 모멘트, 상황이라든지 리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판매에 들어간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큰 히트를 칩니다. 초반에 NBA가 입장객도 없고 막 이러던 시절에 2021년 상반기에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NBA라고 하는 곳들이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뭐 그 스포츠에 대한 커미셔너 역할을 하면서 입장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동영상 중심의 이런 메타버스 컨텐츠의 기업이기도 하구나. 기업이라기보다는 이제 조직이죠. 조직이기도 하구나라는 걸 이제 느껴지게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어떤 그 그림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뭐 지금 보시면 이거는 좀 비싼 애들이에요. 왜 이렇게 비싸냐? 에디션이 적게 나온 거거든요. 적게 나온 거는 보시는 것처럼 몇억 원대에 판매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다 이런 게 아니에요. 다 이런 게 아니에요. 보시면은 티어가 있어요. 티어가 있어가지고 어떤 거는 1000개 넘게 만들어진 것들은 몇십 불에도 사요. 몇십 불에도 살 수 있고, 예를 들어 신인 선수 1차전에 등장을 해서 뭐 1번 게임에 뭐 드리블 장면 뭐 이런 거를 1000개씩 하는 거는 사람들이 10불 20불 뭐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드문 것들 같은 경우에는 몇억 원씩도 가는 이런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 NBA 탑샷이라고 부르는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가장 큰 이유는 어느 누구도 지금은 이거를 NFT나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하도 익숙해져서요. 그냥 NBA 탑샷 사이트라고 해서 가서 저 카드를 사고 미국 달러로 사고 그걸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로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진짜로 성공한 마켓플레이스가 됐을 때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NFT여서 하고 무슨 블록체인이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서비스의 컨셉과 이 서비스의 기획과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좋아서 저 동영상 카드를 사고 팔고 하는 거는 여기가 최고구나라고 하는 걸 느껴졌을 때 이게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NBA 탑샷은 마켓플레이스 모델 같은 거 생각할 때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야 되는 종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아까 BAYC 얘기를 하면서 아디다스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나이키가 또 비즈니스 쪽에서 굉장히 열심히 NFT 쪽을 해요. 근데 아디다스하고 나이키는 조금 다른 접근을 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나이키와 아디다스라고 하는 기업에 대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기업은 스포츠 그 상품들을 만드는 그냥 제조 기업으로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계 최고의 브랜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라고 하는 것들을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는 곳들이고 이런 기업의 경우에는 NFT 기술을 잘 활용을 했을 때 자신들의 영역을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디다스는 그거를 BAYC라고 하는 원숭이를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NFT에 진입을 하는 걸 선택을 한 거고 그에 비해서 나이키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저기 RTFKT라고 써 있죠. 저기 아티팩트라고 우리가 있는데 저기가 일종의 굉장히 뛰어난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예요. 원래는 뭘 디자인하는 곳이냐면 3D 디자인을 굉장히 잘하는 곳인데 특히 나이키의 메타버스 전략에 도움을 주면서 3D 운동화 같은 것들을 디지털로 만들어서 이제 제공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같이 하면서 신뢰관계가 굉장히 많이 쌓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요겁니다. 이제 클론엑스라고 부르는 건데 저게 이제 그 스타일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아트 쪽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 중에는 무라카미 다카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가 있는 걸 아실 거예요. 이제 도라에몽이라든지 뭐 애니메이션 쪽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인데 특히 루이비통의 핸드백에 들어가는 패턴, 저 해바라기처럼 생긴 저거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아티팩트라고 하는 스튜디오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오셔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미래는 3D 기반의 상황 세계가 될 것이고 메타버스하고 연계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담당해야 되는 캐릭터는 3D 캐릭터일 텐데 이 3D 캐릭터를 완벽하게 사람처럼 비슷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고 이게 클론엑스라고 하는 프로젝트예요. 클론엑스를 저렇게 3D 캐릭터에다가 심지어는 희귀한 거 넣을 때 무라카미 다카시 만에 저런 스타일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하니까 희귀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 프로젝트를 나이키가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큰 성공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나이키가 저 회사를 인수를 해버렸어요. 드디어. 왜? 우리 내부에 이런 것들을 잘 끌고 갈 수 있는 최고의 창작 집단이 있다면 나이키라고 하는 브랜드가 새롭게 한 차례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나온 프로젝트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스페이스 팟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이제 그 3D 캐릭터가 나왔다면 이 캐릭터들이 3D 공간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주에 있는 일종의 팟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저런 것들을 또 이제 분양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분양을 하고 이 안에서 뭔가 게임도 연결되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구상을 하고 있을 텐데 나이키가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하는 오프라인 기업 같잖아요. 그거를 더 탈피해서 디지털로도 아주 첨단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또 인지를 시킬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겠죠. 예, 이런 또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하고 아디다스는 비슷한 것 같지만 상당히 다른 접근을 통해서 이 비즈니스를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게임 쪽을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세요. 그래서 게임 얘기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그 P2E, NFT와 관련된 게임 쪽은 엑시 인피니티라고 하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엑시 인피니티는 일부러 제가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미래의 전설 4, 뭐 이제 유메이드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주가가 뭐 작년에 8배가 올랐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런 종류의 것들이 초기에 이제 이슈가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NFT하고 연결된 게임 분야, 특히 플레이 투 언 분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가장 독특하게 보고 있는 게임이 바로 이겁니다. 리그 오브 킹덤스라고 최근에 막 선전도 많이 해가지고 광고도 여기저기 많이 뜨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이렇게 딱 보기에도 뭔가 이거 좀
뭔가 좀 있는데 느낌이 좀 오시죠? 이게 좀 과거에 흔히 하던 그런 간단한 게임 종류가 아니고 세계관도 굉장히 큰 것 같고 뭔가 전략적이고 되게 복잡하면서 막 규모가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뭐 자원도 획득해야 되고 크리스탈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열심히 개발할 수 있는 포인트도 쌓아야 되고 땅도 있어야 돼요. 땅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 섞어가지고 해야지만 이제 토큰이 나오고 그 토큰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대한 그 도구를 만드는 데 성공을 했는데 이 게임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간단한 그 P2E 게임들하고 가장 큰 차별점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기존의 P2E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동남아시아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게임인지 그냥 노동인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열심히 하는 플레이어들하고 자본가들이 일종의 이 NFT를 사가지고 빌려준다든지 이런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사용자층이 되게 낮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그랬는데 이 리그 오브 킹덤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 미국, 일본 사용자가 제일 많아요. 첫 번째. 그리고 무엇보다 정통 게임 사용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역시 제대로 된 게임에 NFT를 붙였을 때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처음으로 보여준 게임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그런 종류입니다. 사실은 이거 말고도 더 기가 막힌 진짜 뛰어난 게임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NFT하고 연결 지어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 첫 번째 그 변화 양상을 보여준 게임이기 때문에 리그 오브 킹덤스 같은 경우에는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루프가 이렇게 복잡해요. 사실은 저 드래곤이라고 부르는 드라고라고 부르는 저 용처럼 생긴 애들을 많이 획득을 하면 이제 게임 플레이를 할 때 많은 도움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것들을 잘 커버하기 위해서 토큰도 2개씩이나 발매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게임샵도 있고 여기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알을 깨고 나오는 것도 있어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요소들을 잘 접목한 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디지털 자산 유형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릴 텐데 디지털 자산 쪽 유형에서 가장 대표적인 곳이라고 한다면은 샌드박스하고 디센트럴랜드라고 하는 두 가지를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그 중에서 뭐 두 가지가 지향하는 바가 달라요. 어느 쪽이 더 좋다가 아니고 두 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결합되는 NFT 프로젝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이제 MBC 과정에서 더 자세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디지털 자산 유형에서 가장 성공한 건 샌드박스입니다. 샌드박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딱 보기에 뭐랑 좀 비슷하죠? 야, 이거 마인크래프트 아니야? 뭐 딱 보자마자 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마인크래프트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마인크래프트처럼 생겼어요. 마인크래프트처럼 생겼고, 근데 땅이 되게 넓어요. 되게 넓고요. 마인크래프트 안에서 뭐 이것저것 빌드하고 짓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에셋들을 팔아요. 그리고 그거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쌓을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땅이 아니겠습니까? 그 땅이 있어야 저걸 올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야 이건 또 기업들이 땅 한 것만 이제 위에서 보여주는 건데 내가 어느 땅을 얼마큼 가지고 있으면 광고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빈 땅들이 다 이렇게 NFT가 돼가지고 나가면서 지금 현재 NFT 그 가상 자산 분야에서 가장 잘 나가는 프로젝트가 됐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는 또 한 가지 굉장히 큰 장점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마인크래프트처럼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 예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싫어할 수가 있는데 이게 게임을 하기가 되게 쉽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서 NFT를 발매한 다음에 게임과 연결해가지고 뭔가를 해봐야지라고 하는 곳들이 NFT를 결합시켜가지고 샌드박스하고 콜라보레이션 하듯이 연결짓는 프로젝트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샌드박스의 위상이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NFT를 생각을 할 때에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것들과 좀 다른 앵글로 바라봐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에 들어온 것들 중에 뷰티 업계나 럭셔리 무슨 백이라든지 또는 뭐 패션 업계라든지 이런 건 거의 없는 거 아세요? 예,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예쁘자고 하는 걸 블로그로 만들어 놓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성분들 다 싫어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브랜드는 다 디센트럴랜드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뭐가 뜬다고 해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 맥락이 있어요. 맥락이 있고 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좀 재밌는 거를 좀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 그 7가지 발견한 유형 중에 웹3라고 하는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웹이 1.0에서 2.0에 거쳐서 3.0으로 넘어간다. 그런데 3.0 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산이 들어가 있고 소유권과 함께 사용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종류거든요. 그런 거를 하기 위한 사례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보이스버스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주 따끈따끈한 제게 펀딩 뉴스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65 밀리언이니까 한 70억 좀 넘겠네요. 70억 정도 넘는 돈을 투자를 받았다. 해시드에서 투자 받았다고 돼 있죠. 해시드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나온 벤처 크립토 펀드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크립토 투자를 많이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보시죠. 옆에 저 투자할 때 엔젤 투자 들어온 곳들인데 야시우 저 사람 누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엑시 인피니티 같은 그 게임이라든지 세계 최고의 NFT 프로젝트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애닉모카 브랜드의 CEO. 그 다음에 로튼 토메이토 아세요? 영화 그 평점 매기는 그거 가장 유명한 데 있죠. 그거 코파운더. 그 다음에 나인개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이트 있거든요. 이 미디어 사이트. 그거 파운더, 로블록스 파운더, 마블 스튜디오의 그 파운더도 이런 사람들이 엔젤 투자를 했어요. 왜? 신기하죠. 이건 그냥 근데 심지어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저 미팅하고 나서 저 그 보이스버스 NFT의 가격이 바닥 가격이 퍼블릭의 판 가격보다 되려 아래였거든요. 저 투자 시점에서. 그러면 이게 무슨 BAYC처럼 돈을 엄청 벌어다 준 것도 아닌데 왜 투자했을까? 이게 되게 특이한 케이스죠. 그거는 롱텀의 비전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 하면 8,888개의 목소리 NFT를 만들었고 그것들을 소유하게 되면 그 목소리를 가지고서 굉장히 다양한 시츄에이션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저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저는 10개 갖고 있거든요. 이 목소리 10개를 활용을 해서 굉장히 재밌는 걸 해볼 수가 있어가지고 이 TTS 서비스를 그러는데 저 서비스에 들어가가지고 저 BAYC의 원숭이 한 마리를 데려다가 거기에 제 목소리를 입혀가지고 저기 글을 써놓은 거 보이시죠? 김미경 학장님께 제가 한마디 좀 하고 싶어가지고 한번 써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영상이 나올까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 원숭이가 말할 거예요.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Heiso, Gimajong Hagjangam, Bangabsubnada. 좀 이상하죠? 느낌이 어떠세요? 김미경 학장님 반갑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잘 들으셨죠, 다? 근데 느낌이 어때요? 외국인이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한글 그 읽는 법 처음 배운 다음에 한번 읽어봐. 그러면 김미경 학장님 반갑습니다. 이거잖아요. 딱 그 느낌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저 보이스 클로닝 된 그 목소리가 영어 기반이거든요. 외국인들 목소리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글을 넣어서 누가 테스트를 해봤더니 제가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거 완전 외국 애들이 한글 발음하는 것처럼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게 왜 중요해지는지 그 다음 걸 보여드리면 더 감이 오실 거예요.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이걸 이용을 해서 되게 웃긴 영상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또 막 트위터에 막 이제 그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한번 보시죠. 배꼽 조심하셔야 됩니다. G.I. TV, Achel Ninjango, G.I. Sitaki, Achel Styler, G.I. Gasuki, Achel Chagasag Jingang Blending Mixergi, G.I. Sha Omikon Kachang Jiangi Misimanji Wanbio Chatten, Achel Dyson Hair Draggy Shinhyong Supersonic Gukne Jiangpum, G.I. QLED Ship 2 Inch Gaming Moni Tornado Nason, Achel Sulkian, Iryu Purimium Gunjogi, 1 plus Wujorini G.I. Rini Kukuru Ping Pong, Ish, Jigu One Achu, D King Panchu, Jukigo Shipchu, Whoa, Majukiju, Tabakshiju, Shi, Ayugo Tomataju, Gunyang Wanachu, Gomahira, my Mugoda Aga. Ajil Jajil, Onmulangang, Shashu, Shibaloma. 네, 마지막에 욕이 좀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너무 웃기죠. 이게 바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예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가지고 있게 되면 보이스 스택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음성 관련된 것들이 네트워크로 전부 연결됐다고 치면 이거의 가능성을 본 거예요. 이 NFT 가격이 오르고 자시고 이거 나중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심지어는 이제 하반기에
리얼타임 STS라 그러는데 제가 말하는 걸 우리가 소유한 목소리로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전환하는 그런 것들도 아마 하반기에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지겠죠. 이런 식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마지막 7번째인데 메타버스 커머스 얘기를 드리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최근에 LG생활건강에서 빌리프라고 하는 그 브랜드가 있어요. 화장품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 NFT를 발매를 했어요. 이렇게 생긴 빌리프 유니버스를 먼저 세계관을 만들었고요. 12명의 그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세계관도 너무너무 잘 짰습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디스월드하고 아더월드로 돼 있더라고요. 디스월드는 현실 세계고 아더월드는 요정 세계야. 제가 봤을 때 요정 세계가 메타버스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고 그다음에 현실 세계에 있는 캐릭터들이 화장품을 팔아요. 150년 전 비법을 가진 스코틀랜드 샵이 배경이거든요. 거기에 빌리라고 하는 친구가 이걸 파는 친구고 로이라고 하는 친구가 요정이에요. 근데 이들이 자기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일종의 그 화장품들이 하나씩 다 있어요. 그게 지금 보여드리는 것 같이 이런 그 다양한 것들과 함께 있는 건데 저기에 빌리와 로이라고 돼 있죠. 빌리하고 로이라고 두 사람 있잖아요. 로이가 텐텐 망치라고 하는 망치가 있는데 이 망치를 빌리가 가져온 빈병에다 탕탕탕탕 때리면 거기에 보습이 되는 에센스 크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아더월드에 가가지고 요정이 가지고 와서 현실 세계에 오면 그걸 팔 수 있게 돼요. 예, 그래서 아더월드에서는 일종의 NFT가 이제 연결이 된다고 치면 디스월드에서는 현실 세계의 제품이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메타버스와 결합된 브랜드를 가진 그런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활용해서 과거하고는 다르게 플랫폼에 직접 뛰어들 수가 있게 되겠죠. 이걸 하기 위해서 트레저스 클럽하고 같이 이런 전자상거래 같은 사이트를 VR로 이렇게 셋업을 한 거고 심지어 저기 제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예, 저 라이브 커머스 했어요. 라이브 커머스 NFT 라이브 커머스가 화장품 라이브 커머스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분들하고 같이 요정마을로의 초청장이 뭐겠어요? NFT 카드가 당신네도 요정마을로 이제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게 되면은 이 NFT하고 결합되어 있는 NFT 가격이 근데 화장품 가격이에요. 그래서 NFT를 사면 자연스럽게 화장품이 오고 나중에는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화장품을 사면 NFT가 가고 NFT를 사면 화장품이 오고 그래서 현실 세계하고 이 그 메타버스 세계가 결합이 되면서 다양한 그 세계관을 만들어서 이제 발전을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종류들이 사실 그 소위 얘기하는 그 오프라인 비즈니스 기업의 제일 아픈 부분이었거든요. 이런 걸 기획하셨던 분들하고 제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왜 이런 걸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기존에 제품 만드시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고객도 없고 고객은 있지만 할 수 있는 게 다 아마존이라든지 무슨 마켓에 올렸을 때 가격 할인한다든지 이런 것밖에는 사실은 고객들이 나한테 직접 접촉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NFT는 사실은 지갑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우리들의 충성 고객인지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서 뭔가 재밌게 놀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준다면 그 유니버스에서 우리가 계속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찬스를 기존의 플랫폼 경제에서는 만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들 입장에서 이거보다 좋은 찬스가 없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그 카피를 하나 해왔는데 이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나온 그 기사예요. 그 기사에 어떻게 브랜드가 NFT를 쓸 것인가에 대한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경영 쪽에 가장 큰 저널이거든요. 따끈따끈해요. 2월 28일자입니다. 2월 28일자에 나온 거고 그러면서 이들이 얘기한 거는 이게 보이실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너무 작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봐야 되는데 그냥 제 내용을 대충 알고 있으니까 핵심적인 메시지만 전달을 해드리자면 사실은 웹의 역사에서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크립토 그 웹의 역사에서도 그랬고 그다음에 웹 2.0 때도 그랬는데 처음에 그 쓰는 사람들은 되게 작은 커뮤니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크립토 쪽 잘 아시는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 중심의 커뮤니티겠죠. 그렇지만 그로부터 먼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실제 비즈니스를 하는 그룹들이 들어와서 세상을 바꿔요. 그렇게 지금까지 역사가 그래 왔고요.
그리고 그들의 전략은 기존의 크립토 커뮤니티를 만족하는 전략이 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크립토 커뮤니티는 사실은 투자를 중심으로 보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만족시킨다고 해가지고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 천만의 말씀. 중장기적인 관점을 보고서 새롭게 비즈니스를 셋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MBC 때 더 많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준 교수님의 특강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역시나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기로 유명한 정준 교수님답게 30분이 그냥 쑥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궁금합니다라고 시티워커 KT님이 말씀하셨고 나무늘보님 교수님 강의 역시 명쾌하고 귀에 쏙쏙 꽂히네요라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막 그 손가락으로 덤접 이렇게 해서 해주신 분들 30분이 지나갔나요? 진짜 몰입했네요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아까 말씀하신 특강 맨 나중에 국내 사례로 LG생활건강 NFT 프로젝트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오늘 라이브 시청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깜짝 선물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네. 아까 말씀드린 김에 네. 저희가 이걸 이벤트 상품으로 준비를 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라이브 시청이 끝난 다음에 네. 저희 MBC 신청자 제출자 중에서 20분을 신청서 제출자 중에서 신청 제출자들 중에서 신청서 제출입니다. 네. 20명을 추첨을 해서 빌리프 유니버스의 캐릭터, 귀여운 캐릭터 NFT를 전달해 드릴 거고요. 이게 이제 카이카스 지갑을 먼저 만들어서 그 정보를 전달해 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같이 딸려오는 상품이 빌리프 뉴메로 에센스 정품 있거든요. 어허. 그거하고 빌리프 공식몰 전 제품 10% 할인 쿠폰 모두 다 드리고 네.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일 수도 있는데 뭐요? 이게 딱 2,000개 한정으로 그 캐릭터라든지 패키지가 디자인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골동품 될지도 몰라요. 골동품 어허. 될지도 모르니까 그야말로 받으시면 넌 펑저블 토큰으로. 네, 왜냐하면 네. 이게 다 앞으로 더 이상 안 나올 거거든요. 옛날에 희귀반 그래요? 이런 거 아시죠? 희귀반 뭐 네, 네, 그 네. 패키지 그 자켓 다르게 나온 거 딱 몇 개만 씩는 그렇지, 그런 거 그렇지.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 어. 거고 내일 12시 자정까지 MBC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네. 제출하신 분들한테서 이제 진행한다. 어허. 요거 잘 알아주시고 네. 이제 안 하신 분들은 MBC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네. 신청서부터 접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이게 또 꼭 등록하시지 않아도 여러분 신청서만 내셔도 제출자 20명을 추첨해서 이 빌리프 NFT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FT를 받으려면 당연히 카이카스 지갑, 그죠? 지갑 주소가 있어야 들어가니까 만드시는 게 필수죠. 아마 우리 NKY 학생분들 중에서는 가상 지갑 만들기라는 교양 필수를 이미 들어서 지갑을 만들어 보신 분들도 있고 NFT 과정을 들어서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심도 있는 토크를 이어가기 위해서
또 한 분, 여기서 또 한 분 모실 분이 있습니다. MBC의 핵심 약 4주 동안 우리가 실습 프로그램을 할 건데요. 그 실습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글로벌 블록체인 전문가 김안토니오 대표님 모시고 토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안토니오라고 합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야전에서 다양한 블록체인 프로젝트 그리고 NFT 프로젝트를 네. 개발하고 야전상이 입고 오신 게 네. 어떻게 네. 야전에서 아니 야전에서 해서 야전 잠바 입고 오신 거예요? 네, 뭐 약간 그런 컨셉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선 그러면 우리 정지훈 교수님께서 네네네. 특별히 김안토니오님은 블록체인 전문가면 이 실습 네네네. 과정을 맡기에 충분한 분이다라고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소개 좀 자세히 해주세요. 예. 사실 뭐 굉장히 많은 걸 다방면에서 잘하시는 엔지니어 분이세요. 예,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인공지능 스타트업도 창업을 하셨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딥러닝 뭐 이런 쪽 파트에서도 제일 잘하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대구 은행권 블록체인 구축하는 프로젝트라든지, 그다음에 이화여대 메타버스 NFT 마켓플레이스 같은 구축하는 프로젝트라든지.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NFT 얘기라고 있지만 그냥 NFT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블록체인 토큰, 메인넷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인공지능 이런 것들까지 다 결합될 다 거거든요. 결합되죠. 당연히. 그런 걸 네. 몽땅 다 해보신 분이세요. 대박.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여쭤보면 내가 NFT 발행해서 그 NFT를 갖고 토큰 이코노미도 좀 마련해보고 그걸 갖고 메타버스로 가서 블록체인 생태계에다가 유저들이 함께 멤버십을 만들어 나가고 이걸 키워나가고 이걸 다 하셨다고요? 가상부동산 뭐 이런 거 다. 네, 그런 것들을 주로 해왔었고 지금도 와우. 이제 진행하고 있고. 네. 그렇군요. 진짜 우리가 배울 게 엄청 많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실제로 해본 사람들하고 그냥 공부만 한 거랑 엄청 다르거든요, 진짜. 근데 지금 라이브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체 블록체인이랑 NFT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야? 생각하는 분 있을 것 같은데 안토니오 대표님, 그 블록체인과 NFT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NFT 자체가 블록체인 기술로 개발된 뭔가 디지털 그렇죠. 상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블록체인 기술 중에 특히 이제 암호화폐 연관성이 있습니다. 뭐 저희가 토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유일한 뭔가를 상징하는 디지털 뭐 자산?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이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블록체인과 NFT는 동일하게 같이 이해가 좀 돼야 되는 거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블록체인 위에서 NFT가 돌아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이 아래에 깔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게임 같은 거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네. NFT가 혼자서 뭐가 되질 않아요. 결국엔 이것들이 다른 것들과 결합해서 돌아갈 텐데 거의 대부분이 블록체인 인프라 위에서 돌아가요.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토큰이라든지 블록체인들도 잘 이해를 해야 되죠. 네. 우리 이제 조금 있다가 지금 이제 실습 과정을 하실 분이 나오니까 김구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게 NFT 운영을 하려면 과연 인력이 얼마나 필요할까 얘기했는데 그건 조금 있다가 대답 꼭 킵해 주세요. 대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빌리프 NFT 관심 있는데 감사하다고 해주신 분도 계시고요. 자, 그런데 정준 교수님 여기서 우리가 MBC를 기획하기 시작한 지 사실 저희가 한 3, 4개월 정도 됐잖아요. 네네. 꽤 오랫동안 기획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딱 필요한 훌륭한 전문가분들, 사실 NFT 전문가분들을 NFT에 관심 있는 분들, NFT에 관심 있는 사장님들, 뭐 CEO들 많지만 이걸 실제로 끝까지 다 해보고 네네. NFT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이걸 티칭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찾기가 되게 어려웠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네. 3, 4개월이나 전문가를 찾고 세팅하고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이렇게 수준 높은 강연을 우리가 과정을 이런 클럽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자, 이쯤에서 MBC 강사진과 커리큘럼 짧게 소개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수님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네네. 일단 첫 번째 강의는 제가 이제 전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이걸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네. 두 번째 시간에는 전병상 작가님, 사실은 최근 NFT 신이 나온 우리나라 최고의
아티스트 네. 주분의 한 분이세요. 세계적인 아티스트로서 이제 크리에이터 눈으로 본 NFT에 대한 미래 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실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NFT 씬에서 또 많이 알려진 멋쟁이 사자처럼의 이두희 대표 그리고 원래 프로스트라고는 웹툰 작가로 유명하시죠. 이종범 작가님. 이 두 분이 실타래라고 해서 또 P2E 게임 프로젝트를 하세요. 세계관 진짜 잘 짰더라고. 네네. 그래서 게임 업계의 이제 NFT하고 P2E에 대한 이야기를 이 두 오케이. 분이 해주실 거고 네. 그다음에 또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또 굉장히 많은 걸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유정혜 부사장님께서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주실 얼마 거고요. 전에 저분 인터뷰한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유정혜 대표.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5강에는 허양일 코인플러그 사업개발 이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 코인플러그가 네. 세계에서 블록체인 특허가 가장 많은 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여기도 뭐 비즈니스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특히 마켓플레이스도 갖고 있거든요. 네. D5 프로젝트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는 아까 제가 뭐 NBA 탑샷, 데펄랩스 관련된 얘기 좀 드렸고 디센트럴랜드 이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NFT 세계적인 프로젝트에 투자를 한 투자자로서 GBIC라고 하는 글로벌 크립토 펀드가 있어요. 네네. 거기에 이신의 파트너가 오셔서 오케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비즈니스 전략 이런 것들을 아마 얘기를 해주실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민병헌 브랜딩 마케터님이 이제 게리비가 또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아, 저 분석해야 돼. 네네 이제 이런 네, 파트 좋아요. 그러니까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많이 해주실 거고 그다음에 김한태원이어 대표님이 사실은 지금도 글로벌한 다오를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NFT 하면 다오 그러잖아요. 그쵸.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약자인데 도대체 다오가 뭐야 이런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다오에 대해서 이제 모든 것을 까발려주는 이제 그런 시간을 이제 만들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산업계화의 어떤 연계성은 트레저스 클럽이 지금 가장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영화사, 채널 A 부터 시작을 해서 요즘엔 이번엔 JTBC 뭐 이런 데까지 연결을 짓고 있는데 트레저스 클럽의 그레이스님께서 NFT 커뮤니티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드릴 거고 10강에는 경영 컨설팅 전문가죠 이주열 교수님께서 비즈니스 기획안에 대한 피드백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 MKY의 MBC는 다른 과정들과 아주 차별에 대한 점들을 갖고 있는데 어떤 차별화된 점을 갖고 있는지 잠깐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요. 그 비즈니스 관점에서 NFT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사실 대부분 다 비즈니스 관점보다는 개요적인 측면 NFT란 과연 뭐야 정의를 내리고 근데 사실 NFT 정의 내리고 이해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최고의 이해는 끝까지 발행해 보는 거 그리고 고생하면서 내 커뮤니티 한번 운영해 보는 거 그리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사람들이 열광하는 백서를 한번 발행해 보는 거 이 모든 것들 로드맵까지 짜보고 이게 진짜 NFT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관점에서 NFT를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직접 실습으로 다 같이 해본다라는 점에서 차별화가 되고요. 두 번째는 저 김미경과 함께 NFT 공부부터 프라이빗 멤버십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저는 뭐 사실은 NFT에 대해서 저는 그래도 공부를 조금 하긴 했죠. 제가 그래도 많이 하셨죠. 저기 교수님 나 처음에 진짜 못 알아들었죠. 아무것도 모르시던 분이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진짜 아무것도 몰랐는데 교수님 만나서 한 1년 하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뭐 웬만한 말을 알아들을 정도가 됐는데 근데 요번에 오시는 우리 강사분들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으셔서 하나하나 우리가 어떻게 NFT를 내 것으로 만들고 내 것도 하고 발행까지 할지 이 공부하는 것부터 그다음에 멤버십까지 저와 함께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커뮤니티 결성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NFT 발행까지 100% 참여형 실습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 전체 다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기본이 온라인이죠. 기본은 온라인입니다. 그런데 막 3번 정도 또 오프라인 모임도 있는데요.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네 번째 공부는 효율적으로 온라인에서 하고 네트워킹은 친밀한 오프라인에서 하고 사실 바쁜데 운전하고 어디 1시간 반씩 가는 거 시간 허비예요. 그냥 온라인으로 배우면 돼요. 그죠? 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아마라고 하죠. 아마. 네, 설명 좀 해주세요. Ask Me Anything의 약자입니다. Ask me anything. 뭐든지 물어보세요. 이제. 뭐든지 물어보세요. 네네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 NKYU 강당에 오셔서 궁금한 점 있으면 그 Ask Me Anything 그 네, 시간을 그렇죠. 갖는 한 거죠 시간 저희가. 내내 뭐든지 물어보고 답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오프라인 시간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최고 수준의 현업 전문가들의 NFT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드리고요. 여섯 번째는 학습 시너지를 위한 러닝메이트 버디 프로그램. 저거 제가 아이디어 낸 건데 괜찮지 않아요? 아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50대 사장님 혹은 40대 사장님 NFT를 전혀 모르시는 사장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듣잖아요. 그럼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50대 그러면은 못 알아듣는 거에 대해서 되게 겁을 먹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버디 한 분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7살 혹은 31살짜리 친구인데 얘는 막 가상화폐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직원 중에. 그렇죠. 그럼 네네. 그런 친구랑 같이 듣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같이 듣고 나서 야 근데 아까 뭐라 그랬니? 이것도 물어보고 야 이거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렇게 더 서로 기획 실행도 할 수 있고 네. 그런 버디를 모시고 와서 같이 강의 듣는 버디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대표님들을 고려한 게 느껴지네요. 내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되게 어려운 메타버스 프로그램이든지 뭐 이렇게 기업이 그걸 구현하기 위한 그런 어떤 블록체인 강의 뭐 이거 어려운 거 들으러 가면 나는 우리 회사 쿠 데리고 갈 거예요. 그렇군요. 쿠랑 같이 가면은 내가 못 알아듣는 거 쿠가 다 알아들어 줄 테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젊은 친구를 버디라고 부릅니다. 네. 제가 잠시 식강에 대해서 첨언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수업을 들으면 그냥 수업 듣고 끝나는 걸로 가는 것이 온라인 강의 제일 약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강의 시작 전에 NFT 사업 계획서 템플릿을 먼저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강의를 들으시는 동안 식강 때까지 일단 강의를 쭉 들으시겠죠. 그러면 식강이 시작되기 전에 각자 개인별로 그 템플릿을 채우시면 자연스럽게 사업 계획서가 될 거거든요. 그걸 제출을 해주시고 그 중에서 5분 선정해서 10강 시간에 수업 시간에 피드백을 실제로 드릴 거고 그 중에서 이제 그 제출하신 분들 중에 또 20분을 더 선정을 해서 글로벌 NFT 컨설팅 업체인 해시브랜드에서 NFT 전략 코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코칭권을 또 드려요. 와. 그러니까 뭐 5개는 우리 현실 강의에서 딱 피드백이 갈 거고 20개까지는 이제 이제 뭔가 좀 컨설팅을 받아보는 이런 것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멤버들 여러분들이 수업만 듣고 끝난다 하지 마시고 비즈니스 아이디를 실현시킬 수 있는 NFT 비즈니스 사업 계획서를 각자 한 번씩 완성해 보는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아요. 이건 우리가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시작하는 거니까요. 자, 우리 안토니오 선생님 한번 거기 얘기해 주시죠. 4주 실습 프로그램을 맡으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업 계획서대로 한번 우리가 실습해 보는 거죠. 예, 이 프로그램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뭐 사실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NFT 프로젝트를 뭐 설계해서 운영해서 뭐 이런 뭔가 수익화의 단계까지를 다 해보는 건데요. 이제까지 이런 상세한 커리큘럼 수업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만들 건가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를 할 거잖아요. 그런 걸 어떤 문서나 홈페이지 같은데 남깁니다 많이. 그런 것들을 이제 1주차 실습 때 할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백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도 랜딩 페이지라고 이제 업계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이걸 1주차 할 거고 그리고 이제 2주차는 커뮤니티의 핵심인데 이 커뮤니티가 예전에는 뭐 한국에서 이제 카카오톡이나 뭐 네이버 밴드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근데 지금 글로벌하게 한 3억 명 정도가 디스코드라는 걸 통해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핫한 이제 커뮤니티 커뮤니티를 만드는 도구 같은 것입니다. 저걸 또 2주차에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3주차에는 이제 제목에 거버넌스 토큰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거버넌스라는 게 운영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단어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저걸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종의 뭐 블록체인 뭐 토큰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이제 같이 발행하고 멤버들한테 같이 나눠주는 것까지 해볼 거고요. 마지막 4주차는 이제 대망의 이제 컨텐츠 파트가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그쵸. 어떤 뭐 컨텐츠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같이 의논해서 이 제너러티브 아트라고 알고리즘으로 만드는 이런 아트 컨텐츠 같은 형태의 NFT를 같이 한번 만들어보고 최종 발행까지 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역시 우리 김 안토니오 대표님의 역할이 엄청 커 보이는데요.
그죠? 열심히 해야죠. 네. 야. 이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 4주간의 실습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끝나고 나서는 커뮤니티는 이미 자율적인 어떤 기능을 가지실 거고 여러분들이 멤버가 돼서 움직이실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자율적으로 운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처음에 아이디어는 어떤 거였냐면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최고위 과정 같은 거 보면은 네. 나중에 이제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동문회 결성해서 다 회비 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 같은 시대에 굳이 그렇게 그냥 친목 도모하기 위한 할 필요 그걸 없어. 알룸나이 이런 거 할 필요 없지 그럼요. 않습니까? 그 이왕이면 이거를 NFT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다오를 만들자. 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습 과정에서는 프리세일, 퍼블릭세일 이래가지고 일반한테 판매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좋은 커뮤니티를 당연히 만들었다면 네. 그 멤버십에 해당하는 NFT의 가치는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이거를 이제 딴 사람한테 넘기거나 뭐 이럴 수 있을 텐데 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또 같이 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또 멤버들끼리 상의해 나가면서 이런 걸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나온 얘기 중에서 사람들이 되게 궁금할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백서가 뭐예요? 백서가. 제가 답변할까요? 네. 그 백서는 이제 말 그대로 뭘 할 건가에 대한 청사진 같은 걸 이제 글로 남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이트 페이퍼 그냥 흰 종이거든요. 흰 종이에 까만 글만 있어도 돼요. 근데 흰 종이에 까만 글만 있으면 재미없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도식도 쓰고 설명도 쓰고 그러면서 이제 뭐 스케줄표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NFT 프로젝트를 운영할 것인가 발전시킬 건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세계관이나 로드맵 같은 것이 여기 다 들어가는 거겠죠? 백서에.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 포함해서 쓰고 싶은 말 그냥 자유롭게 쓰시면 돼요. 자유롭게 편하게. 돼요. 네. 네. 그럼 디스코드는 뭐예요? 네, 디스코드는 사실은 원래 게임 할 때 네. 많이 썼던 그런 플랫폼인데 음성 채팅도 예, 음성 된다며요? 채팅으로 막 하면서 야 너 저거 빨리 쏴 잡아, 뭐 이런 거? 이런 거거든요. 어. 이런 걸로 원래 유명했었는데 네. 이 기능성이 커뮤니티를 관리하기 되게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NFT 프로젝트 상당수가 특히 글로벌 프로젝트는 거의 100% 디스코드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한 3개 정도 프로젝트 팔로우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갖고 막 띵동띵동 엄청 울려요. 재밌게 하는데 그 디스코드 들어가 보면 완전 젊은이들이 너무 신나게 학습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어서 거버넌스 토큰은 뭐예요? 예, 이것도 제가 답변 드릴 텐데요. 이 네. 거버넌스 아까 운영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의 이제 멤버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의사결정권이 필요합니다. 요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토큰이라는 것으로 하게 되는 건데요. 뭐 암호화폐라고 생각하셔도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마지막으로 제너러티브의 아트는 뭐예요? 아까 제가 말하다가 이제 제가 전문용어로 쓰다 보니까 이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제너레티브는 이제 만들어내다, 그러니까 뭐 자동으로 만들어내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나 뭐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예술 작품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제일 가까울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 작가님이 아트 참여하기로 했어요? 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 그 우리 NBC 클럽에서 네네네. 저희가 아트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아트 제품, 네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아트를 아트웍이라고 밑그림을 하죠. 그려주셔야죠. 네, 아트웍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그 아트웍에 그거 아세요?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 TVN에서 네. 네네. 그 드라마에 우리나라에서 뭐죠? 그 이런 일러스트레이터 1세대세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사이코지만 괜찮아 그림 드라마 속에서 동화책 그림을 그린 잠수한 작가가 아트에 참여하기로 했답니다. 어우, 우리가 정말 좋네요. 너무 좋죠. 네네네. 오 대단하신 분이. 일단 왜 별로 유명하지 않은 분들이 아트웍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는 잠산 작가님이 아트웍 하시고 그거 갖고 제너레이티브 해서 네, 맞습니다. 250명이 그 아트웍을 나눠 갖는 거네요. 그죠? 재밌겠다. 네. 네, 여기다가 이제 MBC 등록하신 인플루언서 분들도 많으세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아, 그래요? 등록하셨다고 막 그러시는데 네. 대표적인 분이 작곡가 김영성님, 대한민국 오. 최고의 작곡가.
아, 나 김현상님이 음악에 관해서 사적으로 해야 나 얘기 좀 네. 나 좀 뭐 얘기 좀. 네. 이거- 내가 김영석 작곡가님 너무 보고 싶어했거든. 네네네네. 근데 이번에 그럼 나 여기 오면 보는 게요? 그렇죠. 이게 또 노는이 특공대라고 또 회사 만드셔서 NFT 프로젝트를 하실 건가 봐요. 오늘 신문에 났어요. 네, 노는 네, 프로젝트 네. 만들어. 그러시면서 또 우리 수업 들으면서 같이 하시겠다 그러셨고, 아. 그다음에 뇌과학자로 요즘 텔레비전 많이 나는 장동선 박사님도 네. 등록을 하셨고, 어. 개그맨 임혁필 씨, 재즈 아티스트 데니정님 뭐 굉장히 다양하신. 제가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저기 연락 왔어요. 최재분 교수님도 등록하신다고. 아 진짜요? 네. 이 분들의 커뮤니티만으로 그냥 다오가 굴러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괜찮다. 우리 서로 배울 게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느낌이, 그죠? 재밌지 않겠어요? 네, 뭐 책임이 좀 더 어깨가 가- 무거워지는 가- 갑자기- 느낌입니다. 갑자기 네. 부담이 막 그러게요. 네, 진짜 되게 완전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NFT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막연히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배워야 될까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여러분들 많은 멤버들이 이미 더 속속 등록을 하고 있으니까 MBC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썸네일 하단 정보란에 올려놓은 MBC 홈페이지 URL 링크를 접속하셔서 일단 신청서가 폼이 있습니다. 신청서 폼을 채우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실무진이 전화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등록 절차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에 빌리프 NFT 이벤트도 있으니까. 네네네. 아까 잠깐 언급 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건 진짜 라이브 시청자들만을 위한 빌리프 NFT 이벤트가 되겠죠. 다시 없을 기회니까 한번 챙겨가 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라이브 시청한 다음에 MBC 신청자 제출자 중에서 20명 추첨할 거고, 여기 아까 NFT에다가 할인 쿠폰 화장품 한정판이라고 그랬죠. 예, 그게 이제 갈 거고요. 그다음에 가격 할인 이벤트도 있어서 네네네. 지금 라이브 시청 후에 멤버 등록이나 결제하시는 분들은 얼리버드가 원래 10%인데 여기에 얼리버드. 추가로 5% 할인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재밌네요.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010-6558-0783으로 전화 주시면 그래도 궁금하신 거 있잖아요. 물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실시간 Q&A 좀 갖겠습니다. 자, 우리 Q&A 나온 거 중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거는 NFT 잘 몰라도 여러분 질문 지금부터 대답해 드리겠으니까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NFT 기초 잘 몰라도 되느냐 이것도 있었고, NFT 운영 인력은 몇 명이나 필요하냐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좀 말씀해 주시죠. NFT 운영 인력은 몇 명이나 필요해요?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NFT를 발행하고 만들어질 때까지는 우리 김한투녀님 포함해가지고 이 실습팀들이 도와줄 네, 건데요. 네, 네, 네. 저 운영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끝나고 나서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다오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오에서 결정해서 이제 움직이게 되겠죠. 자, NFT 초보자도 수업 따라갈 수 있을까요? 나 이거 꼭 물어봐야 돼. 그 구두 회사 사장님은 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NFT가 뭐요? 네, 네, 이게 그렇게 해야 되겠죠. 뭐 일단 정주윤 교수님 말씀은 항상 쉽잖아요. 그리고 저도 최대한 초보자들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내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그래서 젊은 친구 버디 2명을 같이 들으시라 그랬어요. 네, 사실 이게 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너무 쉽게 기초 개념부터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돈 아까워.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또 웬만큼 잘 아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거 뻔히 아는 건데 이러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쉽게 가긴 하되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기초적인 것만 하진 않겠다. 예, 이런 정도.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큰 차이점은 이번에 강사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실제로 뭔가를. 네, 그분들의 노하우를 들으시는 네.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14주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오프라인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그러니까 어쩌면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했을 때의 한계는 저는 20-30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렇죠. 근데 20-30명 갖고는 우리가 클럽을 만들어서 NFT를 발행하고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일단 시작했으면 커뮤니티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250명으로 했고 온라인으로 하되 그러면서 우리가 다 같이 온라인에서 NFT를 발행을 같이 그러니까 그죠 우리가 같이 발행해 보면서 실습하고 여기서 배운 거 갖고 각자 발행도 한번 해보는 이렇게 저희가 실습 과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온라인으로 했고 아까 그러나 이제 네트워크 파티라든지 아니면은 AMA 같은 뭐든지 물어보세요 코너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몇 번 정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비즈니스 리더가 아닌 관심 있는 개인들이 들어도 괜찮나요 하셨는데 뭐 관심 있는 개인들도 괜찮죠? 당연하죠. 그거야. 이거는 뭐 개인들이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직접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이제 비즈니스 리더에 해당하시는 분들과 네트워킹도 되면서 네. 새로운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이런 NFT 포함해서 이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이 탈중화가 되는 시대에는 네. 조직이 너무 크지 않고 아주 작은 조직이나 아니면 개인들도 거기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이게 되게 재밌는 질문. 공공기관은 참여하기가 힘들까요? 앞으로 외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공공기관도 NFT를 할까요? 그럼요. 이거는 어. 사실 이번 과정에 따로 그것만 테마로 열지는 않았는데 공공기관 포함해서 비영리 기관들 있잖아요. 비영리 NFT 예, 많이 하더라. 비영리 같은 괜찮아. 경우에 저만 하더라도 다음 세대 재단 이사를 또 비영리 재단 이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뉴욕 같은 데 가잖아요. 네. 뉴욕에서는 진짜 비영리적인 프로젝트를 NFT로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펀드레이징 하기가 좋아서.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쪽도 얼마든지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또 질문해 주신 분 중에서 어떤 질문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수요일 날 수업한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수요일 날 우리가 온라인 수업 시간이 8시죠? 네? 예, 8시에 시작해 갖고 한 2시간 정도 좀 네, 라이브는 그렇죠. 네. 이걸 우리가 온라인 줌으로 라이브로 할 거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업로드가 되니까. 업로드가 목요일 날. 되니까. 네. 근데 저희가 라이브로 하는 이유는 라이브로 살아있는 강의를 현장감 있게 하고 질문도 좀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라이브로 일부러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이브 끝나고 나면 업로드된 영상을 따로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NFT 프로젝트를 만들고 민팅하고 로드맵 및 베네핏 등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참여할 수 있는 거 맞죠?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맞죠? 저런 식으로 다 진행을 네, 해주는 건가요? 저렇게 네 말씀하신 대로 다 진행할 예정이에요. 네네네네. 브래드킴님, 네 답변 감사합니다. 퇴근 후 수업 듣는 데는 문제가 없겠네요. 매주 수요일 정도는 좀 비워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과정을 배우는 거지 수익을 얻기 위한 강의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네. 투자 강의 아니에요. 투자 강의 아니라. 투자 강의 아니에요. 네, 투자는 강의로 할 수도 있긴 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네. 그거는 지금 현재 NFT의 발전 상황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이제 발전해 나가면서 네. 앞으로 인터넷 비즈니스는 어떤 것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런 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자, 4월 27일 날 저녁 8시에 드디어 제 1강이 시작됩니다라고 하셨고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관련해서 스토리나 컨셉은 생각해 두는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같이 만들어 가는 건가요? 하셨네요. 이거 당연히 같이 만들어 가야죠. 같이 만들어 가요. 예, 당연히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마 숙제를 조금씩 드릴 거고요. 네. 예, 그 중에서 이제 좀 뭐랄까 좀 빛이 난다 그럴까 좀 약간 좀 괜찮은 것들. 좀 네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선별한 작업을. 그래서 픽업한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네. 나누고 일주일 동안 또 피드백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살아있게 진행할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질문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더 한번 우수 학생에 대한 리워드 같은 제도가 있는지 궁금. 저건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겠네요. 지금까지는 고려해 본 적은 없는데 그러네요. 예를 들어 원래 사실은 다오에 저런 거 많이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예, 실습 같은 경우에 참여도에 따라 가지고 뭔가 좀 주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고려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뭐 그런 부분도 어떤 학습 의욕을 이제 올리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또 자영업이나 소상공 관련한 업도 도움이 많이 될까요? 어때요? 자영업이라고? 네,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저게 어쩌면은 큰 기업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커뮤니티 옛날로 치자면 단골이죠. 네, 네. 단골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는 오프라인의 우리의 그 작은 비즈니스를 서포트하는 사람들과 엮어나가는 걸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걸 느낄 수 있게 또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큰 돈을 들이고 하는 종류가 아니고 굉장히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예. 아까 전에 잠깐 언급드렸지만 어떤 특정 프로젝트를 완성을 해서 멋있게 런칭해서 이거를 갖다가 돈을 많이 받고 팔겠습니다.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이걸 활용해서 나의 비즈니스와 이제 이런 것들이 살겠구나. 네. 다 잘 되겠구나. 이런 방안을 알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까지 잘 들어봤고요. 오늘 정지훈 교수님, 김안토니오 대표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 이 강의 들으시고 같이 우리의 토크를 들으시면서 진짜 세상 많이 변한다. 저런 것들이 일반화돼서 저렇게 많은 비즈니스들 모델들이 나오다니 아마 깜짝 놀라신 분도 많으셨을 텐데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면서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사업화하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MBC 예비 멤버 여러분에게 부탁 말씀하실 거 한 말씀씩 해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은 변화의 초입의 시작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역사에 대한 얘기를 나중에 한번 조금 더 드리겠지만 생각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 그렇게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전자상거래를 그렇게까지 될 거라고 믿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그쵸. 사실은 월마트나 이런 것들이 온라인 사업을 강화한 게 아마존 등장하고 무려 4, 5년이 지나서였거든요. 그때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미 늦었죠. 그렇죠. 예, 이미 늦었는데 똑같은 일이 인간들이 생각보다 별로 역사에서 배우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선점하고 제일 먼저 해본 사람들한테 언제나 기회가 먼저 가요. 네. 그것이 약간의 손해를 본다든지 조금의 어떤 시행착오가 있을지언정 고도한 역사의 흐름 같은 건 절대 못 바꾸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기회에 뭐라도 해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또 우리 김안토니오 대표님. 저도 사실 이제 그 닷컴 버블을 저도 이제 겪으면서 지금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탄생할 때 저희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아까 뭐 소상공인이나 뭐 학생, 뭐 개인, 저런데 큰 어떤 뭐 물결에 내가 과연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라고 고민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아마존은 아마존 비즈니스를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존으로 인해서 파생된 비즈니스가 훨씬 더 많고요. 맞아. 거기서 득을 보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라고 하면 개인들이 훨씬 더 많고 개인들이 뭔가 그런 인터넷 비즈니스를 통해서 한 단계 점프업하는 좀 덩치를 키우는 그 규모의 비즈니스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결국은 네. 그렇게 보는 관점에서는 현재 이런 블록체인 NFT 이런 비즈니스는 그거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나 파급력이 월등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최근에도 그런 플랫폼들이 많이 생겼어요. 뭐 블록체인을 이용한다든가 NFT를 이용한다든가 아까 질문에서 뭐 제너레이티브 아트를 만드는 툴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런 거 전혀 고민 안 하셔도 되고요. 이미 똑똑하고 굉장히 창의적인 전 세계 많은 분들이 그런 비즈니스의 초기를 다 다져 놓으셔서 그런 것들을 사용만 하셔도 내가 비즈니스에 응용하실 수 있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제 그 MBC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사실 우리나라에도 그 해외에 널리 회자될 만한 성공 케이스들, 멤버십 기반한 커뮤니티 기반한 좋은 프로젝트들이 진짜 많이 나와서 왜 어떤 프로젝트는 정말
그 예술가가 이렇게 금빛을 뿌리고 간 것 같은 기가 막히게 뭐 되게 단순한데 기가 막힌 그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멤버십을 활용한 네네네. 있더라고요, 진짜. 아, 난 그런 것들이 요번 우리 MBC 클럽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감을 주면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세상 일 모르는 거예요. 전 탄생할 것 같은데요. 이미 벌써 훌륭한 아티스트 분도 참여하시기로 했고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 서로 영감을 주면서 이게 만들어 나가고 그런 프로젝트로부터 배우고 이렇게 해나간다면 너무 멋진 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NBC 그 NKY에서 만든 NFT 비즈니스 클럽은요. NFT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 기업에 적용하고 싶은 분들, 내 사업에 내 미래에 적용하고 싶은 많은 자꾸 안경이 떨어져 전문가와 아티스트 그리고 또 많은 관심 있으신 분들과 함께 NFT 프로젝트를 한번 제대로 국내 최초로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실습까지 하고 발행까지 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이 프로젝트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열심히 공부도 해보시고 정말 최고의 NFT 프로젝트가 이 클럽 안에서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도 이 NBC 이 클럽 잘 끌어가 주시고요. 여러분은 함께 멋지게 공부하면서 프로젝트 좋게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이.